네, 2부에서는 가드님과 경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뉴욕 증시, 미국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 정례 회의 결과를 앞두고 약간은 하락한 모습입니다. 사실 S&P 500 지수도 약보합 마감을 해서 0.41% 정도 떨어졌고요. 또 나스닥도 0.89% 정도 내려가면서 금리 인상폭에 대한 힌트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내일이겠죠. 11월 달 금리 인상은 0.75, 0.75로 좀 확정이 돼 있고, 사실상 12월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용 보고서도 나온 만큼 이번에 채용 공고가 좀 저번 달보다 또 43만 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뭐 고용은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 우리가 이번 달에 어떻게 보면 바로 이번 주에 있을 FOMC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상황도 살펴볼게요. 같이 가드님과 함께.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이미 예상한 결과긴 때문에 좀 시장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네. 하루 남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자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 새벽 3시에 깨 있을 수가 없잖아요. 깨 있으신 분은 뭐 좀 대처가 되겠지만, 네. 우리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시간대를 보면 이제 새벽 3시이기 때문에 좀 음. 대응이 안 되실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2부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오늘날 이제 빅스텍과 이제 양적 긴축이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핫 이슈라고 좀 보여져요. 네.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글씨를 좀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쭉 올라왔던 게 이제 내려왔잖아요. 이게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돈을 계속해서 풀어왔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질 만큼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서 풀어왔고,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 뭐였죠? 지원금도 주고 막 네. 이렇게 재난지원금도 있고. 네.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이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작용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가 다 맞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 하락장을 이제 겪어오면서 네. 많은 이 손실들이 있었을 거고, 많은 지금 사람들이 물려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텐데,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1부터 5까지로 본다면 한 그래도 3 정도에는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네. 그래서 그 3, 4, 5를 찍고 이제 다시 1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상승장으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2023년에도 어찌 보면은 상승장이 한번 올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23년은 이제 경제 불황기다, 이제 경제 침체가 올 거다, 뭐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벌써 이렇게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이 얘기가 나오는 만큼 네. 기업들이나 이렇게 지금 처해진 상황들이 좋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대차대조표를 뭐 축소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돈을 풀었던 거를 이제 걷어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답답한 상황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돈을 걷어들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 걷어들인 돈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자산시장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제 뭐 은행권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은행권으로 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돈이 좀 몰릴 것 그렇죠. 같아요. 안전 자산으로. 뭐 네. 적금이나 이런 거를 네, 이제 맞아요. 많이 이제 들겠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적금들 타이밍이다, 이제 자산 시장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 이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좀 참으세요. 네. 지금 좀 참으시고, 아. 돈이 그런데 묶여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적금에 대한 그 이자보다도 우리가 이제 더 몇백 배 이상의 네.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떤 투자자분들은 적금이 이게 단리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좀 속아서 계속 이제 돈을 묶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투자처에다가 돈을 놓고 또 그것을
좀 상승장에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상승장을 기다린다면 그때 우리가 상승 효과를 좀 못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돈이 많이 그쪽에 은행에만 있으면.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뭐 그런 거를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 투자에 좀 네.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적금을 해서 제 돈이 막 묶여 있는 것 자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요. 물론 뭐 이자가 있죠. 뭐 우리 청년 뭐 적금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네. 근데 이자율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투자를 했을 때 뭐 하루에도 벌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를 뭐 투기로 제가 뭐 투기를 이제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봤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뭐 적금해서 돈을 모아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옛날 우리가 부모님 시대처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적금 넣고 불려서 뭐 집 사고 이럴 세대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본다고도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답답한 상황. 그래서 이제 빅스텝이라는 이제 이제 금리를 이제 적용을 이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75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0.75로 이제 갈 가능성이 86% 이상이 된다고 이 패드와치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네. 봤을 때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0.75로 갈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네. 대한 준비를 해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사실 뭐 그렇죠. 예. 0.75가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고 뭐 다음에는 0.5다. 그 다음 연도엔 0.25, 0.25 이렇게 올린다고 계속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부분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선반영된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가 충격을 좀 감소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번에 0.75가 돼서 4%대가 됐을 때도 시장이 좀 유지가 될지는 그 부분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을지.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두 방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저는 상승론자입니다. 무조건 비트코인은 네. 향후 크게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금리에 대한 이 압박감이 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1월에 금리는 이미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12월에 금리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시장의 이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이 금리를 어떻게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연준 의원들의 이야기도 중요할 거고요. 또 이 기업들이나 이제 뭐 미국 정부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도 우리는 잘 봐야 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볼게요. 내일을 보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이 투자 자금 자체가 지금 빨리 이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약세를 이제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금리를 발표를 앞두고 그 누가 이제 지금 이 베팅을 해야겠다 이러신 분들 있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 대부분의 정상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금리 발표나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 이런 위험 자산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일 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 2,800만 원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2,900을 찍으면 다시 내려오고 2,700을 찍으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일각에서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 자체를 작년부터 계속 이뤄 이제 예상이 됐다는 거죠. 네. 예견되어 왔고 그 영향력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오면서 자산 시장이 무너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무너진 시장을 이제 좀 통찰력 있게 보시면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FOMC가 이제 바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제 미국 이 중앙금리가 이제 4%를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제 내일은 일단 정해졌다고 보면 되고 네. 일단은 이제 연준은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저는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상승이 지금 나오곤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도 이제 오늘 뭐 위믹스도 뭐 호재가 떠서 뭐 상승하긴 했지만 네. 어느 정도 상승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죠. 3%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은 1%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는 좀 어려울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이미 내렸기 때문에 이런 피봇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를 이제 인상한다는 걸 알죠. 이제 아는데
자, 우리가 내년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내일 금리 인상을 알 텐데 여러분들 내일 이제 이 파월의 이제 의견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그렇지만 나는 우리 연준은 우리 정부는 이렇게 정책을 취하겠다. 이 말들이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제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게 된다면 내일 금리를 이제 인상하기 전 오늘 저녁에 만약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급등이 안 나오고 시장이 슬슬 빠진다 그러면 이 금리가 이제 발표된 즉시에 슬쩍 빠졌다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치고 올라갔다 빠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물론 자는 시간이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매매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는 보지만 이 자체가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고 내일 파월의 메시지로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파월에 대한 혹시 들어보셨나요? 책임론에 대해서 막 사퇴해라 막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파월의 입장은 어쨌든 제가 어제 또 초아 전문가님이랑 얘기를 네네. 해봤었는데 초아 전문가님은 이제 공화당 시절에 파월이 이번에 그 정책 FOMC 또 의장이 되면서 그런 기조를 좀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그렇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진 않겠지만 어쨌든 좀 급하게는 계속 갈 것이다. 물론 이렇게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살짝 시장을 좀 달래주는 느낌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동의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시장에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네. 속도 조절 뭐 이렇게 비둘기파였다 매파였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해서 얘기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파월 자체도 많이 답답할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답답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나오는 선택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달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이제 주면서 네. 시장을 어떻게 흘러갈 거지 이런 거 좀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현재 지금 뭐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점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 물가 자체를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올려면서 네. 확실하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은 좀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내일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한번 좀 보시면 되는 거고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캐나다나 이런 호주, 캐나다 자체 기준 금리 인상을 낮췄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보다도 낮췄기 때문에 시장이 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 비트코인은 이제 현 시장 이렇게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횡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살짝 올라왔죠. 살짝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FOMC를 앞두고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방향성이 나올까요? 좀 이번에 좀 방향성이 나올까요?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네.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내려오더라도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이 2,600만 원 선인데 여기가 이 2,600만 원 선을 이제 과연 뚫고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좀 이런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여기를 지켜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지켜줄 네. 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만약에 거꾸로 이제 파월이 좋은 말을 해갖고 이 부분에 이제 지금 이제 걸려 있는 이 저항선을 이제 네.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그럼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내려왔을 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제 지지를 받는가 안 받는가 또 잘 보셔야 돼요. 박스권 상단에 뚫고 올라갈 경우는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는 걸 보시면 되고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지지를 하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움직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 이거 가지고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지금 거의 뭐 몇 달간 지금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비트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현재 크게 이제 수익을 내지 못했을 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시 반부터 제가 또 이제 이 무료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내일 있을 이 금리 발표에 대한 좀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좀 더 자세한 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까지 봐주셨는데요. 박스권 상단을 좀 뚫었을 때 그 부분을 지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2,600만 원 선을 좀 뚫고 하방으로 압력이 가해질지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